사람들이 은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좀 편하게 살겠네라는 생각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학교 현장에서 몇십 년간 아이들을 가르치고 부모님들과 소통하고 행정 업무에 치이느라 정신없이 달려온 선생님들이라면 더욱 그럴 거예요. 교사로서 사명 다했으니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즐기면 되겠지라고 기대하게 되죠. 근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그런 환상이 딱 깨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제 출근 안 해도 된다. 는 해방감이 며칠 못 가더라고요. 그 후로 밀려오는 건 의외의 무료함, 불안감, 그리고 허전함까지. 저도 그 지인 중에 교사 생활을 30년 넘게 하시고 은퇴하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웃으면서 야, 이제 진짜 내 시간이다 하고 퇴직 기념 파티까지 크게 열었던 모습이 기억나네요. 근데 다들 파티가 끝나고 몇 달 지나고 1년 지나고 그때부터 이제 뭐 해야 하지? 라는 고민에 푹 빠지시더라고요. 마냥 즐거워야 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할 일이 없고 뭔가 정해진 목표도 없고 학교라는 조직에서 뻔히 보이던 매뉴얼 같은 게 없으니까 그게 불안으로 다가오는 거죠. 교사 생활이라는 게 참 고되면서도 보람 있고 또 연차가 쌓일수록 나름 자리도 잡히고 안정감이 생기는 직업이잖아요. 동시에 매일 같이 일정한 스케줄로 생활해 왔던 터라 은퇴하면 그야말로 편하게 완전히 자유롭게 살겠다는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과 마음은 그렇게 단번에 자유에 적응하지 못할 수 있어요. 갑자기 모든 기준이 사라지면 오히려 손발이 허공에 붕 뜬 느낌이 들고 내가 지금 이 시간을 잘 쓰고 있는 건가 괜히 자책도 해보고요. 오늘은 바로 그런 교사 은퇴 후의 착각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생각보다 깊은 허탈감이나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다는 점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 주변 사례를 몇 가지 들어가면서 결국 은퇴 준비라는 게 돈만 준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심리적인 면도 함께 챙겨야 하는구나라는 사실을 강조해 보려고 해요. 1. 그동안 너무 바빴으니 쉬면 되는 거 아니야? 마이너스 현실적 일상 루틴 부재의 문제. 사례 A 은퇴 초기의 달콤함이 만든 역설. 제 친구 아버지 이야기예요. 60대 초반의 초등학교 교감으로 은퇴하셨는데 평생 일은 아침부터 출근하시고 저녁 늦게까지 학교와 집안일을 병행하시느라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사셨거든요. 그래서 퇴직하자마자 이제 좀 쉬어야지. 늦잠도 자고 하고 싶은 것도 해야지 하시면서 매일매일 너무나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셨어요. 한두 달은 너무 좋았대요. 근데 그게 지속되니까 사람이 오히려 의욕을 잃더라고요. 늘 할 일이 명확하던 시절에는 몰랐던 지나친 자유의 무게가 찾아온 거죠. 아침에 눈 뜨면 뭘 해야 할지 모르겠고 낮에는 마땅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점심때까지 TV만 보고 간혹 동네 산책을 나가도 혼자라서 재미도 없으니 곧장 돌아오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내가 은퇴를 했더니 삶이 바뀌어 버렸구나. 뭔가 보람찬 일을 하지 못하고 나는 이제 끝난 사람인가? 하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래요. 결국 우울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 뒤로 몇 년째 본인만의 루틴을 되찾느라 꽤 고생하셨죠. 이런 경우를 보면 교사처럼 항상 일정이 꽉 차 있는 직업을 오래 해온 분들일수록 오히려 일정이 없는 시간을 갑자기 마주했을 때 더 큰 공허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 후에도 일어나서 운동을 하는 시간, 독서 시간을 정해놓는 등 작은 루틴이라도 만들고 지켜나가는 습관이 꼭 필요합니다. 내가 교사 시절엔 너무 바빴으니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라고 방심하면 나중에 스스로를 더 몰아세우게 될지도 몰라요. 2. 연금이면 생활비는 넉넉하겠지? 마이너스 금전적 착각과 심리적 압박. 사례 B 예적금만으로는 부족했던 현실.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다 은퇴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교사 연금이 있고 퇴직금도 어느 정도 받으셨으니 우리 부부가 먹고 사는데 문제는 없겠지라고 생각하셨대요. 더구나 자녀들도 다 결혼해서 독립한 상태였으니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믿으셨죠. 근데 막상 은퇴하고 보니 평소 학교 다닐 때보다 활동량이 줄어서 가만히 있으려니 심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취미 활동을 찾게 되는데 그것들이 의외로 꽤나 비용이 드는 거예요. 골프나 여행 같은 대표적인 취미가 아니더라도
악기 레슨을 받거나 문화센터 강좌에 참여해도 수강료가 만만치 않았대요. 또 평소에 일 그만두면 우리 둘이서 국내외 여행 좀 마음껏 다녀보자 하고 약속했던 터라 여기저기 여행 잡다 보니 예상보다 비용이 훨씬 더 나가고 그러다 보니 연금만으로는 부족한 순간들이 찾아오고 은퇴 3년 차쯤 되니 예적금을 일부 깨야 하는 상황이 생기더랍니다. 아, 내가 은퇴 후 생활을 너무 낙관적으로만 봤구나 하면서 결국 지금은 시간제 강사나 과외 등을 알아보고 계신 실정이에요. 사실 교사는 다른 직업군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인 연금이 보장되긴 해요. 그렇지만 그 연금이 곧 여유로운 삶을 보장하는 건 아니에요. 특히 활동량이 많아지고 혹은 손주 돌봄 같은 가족 행사나 본인만의 취미여행 등에 드는 비용이 적지 않을 수 있으니 은퇴 후 자금 계획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워두는 게 중요합니다. 간혹 난 연금 넉넉하니까 상관없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겨서 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흔들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3. 학교 사회에서 떠났으니 난 이제 혼자 잘 지낼 거야. 마이너스 인간관계의 변화와 소속감 상실. 사례 C 갑작스런 관계 단절의 허전함. 한 중학교 교감 선생님이 정년퇴직하시고 나서 한동안은 정말 느긋하게 지내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학교 다닐 때 연락 오던 사람들이 뚝 끊겼다. 심지어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도 서로 바쁘고 각자 할 일이 있어서 모임을 자주 갖기 어렵다면서 외로움을 많이 호소하시더라고요. 잘 생각해보면 교사 시절에는 출근하면 자연스럽게 교무실에 동료들이 있고 쉬는 시간마다 얘기할 수도 있었죠. 또 학부모 모임, 학교 행사, 각종 연수 등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게다가 교사라는 직함이 주는 정체성도 분명했고요. 하지만 은퇴하고 나면 매일 얼굴을 보던 동료들과의 접점이 확 줄어요. 다들 자기 생활로 바쁘니까 연락을 자주 주고받기도 쉽지 않고 혹시라도 본인은 전화나 문자를 자주 해도 상대는 아직 현직이어서 바쁠 텐데 내가 괜히 귀찮게 하나 싶어서 눈치가 보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서서히 인간관계가 옅어지면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건가? 라는 생각까지 들 수 있어요. 사실 인간관계라는 게 같은 울타리 속에서 만나야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유지되는데 은퇴를 하고 나면 그 울타리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미리 은퇴 후에도 참여할 수 있는 동호회나 봉사활동 혹은 지역사회 모임 등을 찾아두고 거기서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냥 막연히 나는 이제 혼자서 잘 지낼 거야 하기엔 막상 외로움이 찾아왔을 때 돌파구가 없어 힘들어지는 거죠. 은퇴 후 건강한 인생 2막을 위한 팁? 작은 루틴부터 만들어라. 이른 아침 산책 또는 가벼운 스트레칭처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운동을 들어보세요. 너무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30분 정도 걷는 것만으로도 삶의 리듬이 달라집니다. 취미 활동 역시 처음엔 다양한 것에 도전하기보다 한두 가지를 정해서 꾸준히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 성취감도 누리고 삶의 활력도 생기거든요. 금전 계획은 구체적으로 여유분을 항상 생각하기. 은퇴 후에는 연금이 정기적 수입의 전부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생활비, 의료비, 취미여행비 등등이 나가죠. 매달 얼마는 저축한다는 식으로 정해두진 않아도 최소한 1년의 여행은 몇 번 할 계획이고 얼마쯤 들 것이며 추가 용돈 마련을 어떻게 할지 미리 계산해 두는 게 좋습니다. 혹시라도 예적금을 깨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게 언제쯤 어느 정도가 될지 대략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두면 마음이 훨씬 편해요. 소속감을 가져라. 새로운 커뮤니티를 적극적으로 찾기. 봉사단체나 독서 모임, 문화센터 수업 같은 곳에 꾸준히 참여하다 보면 또 다른 소속감과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교직원 동문회나 은퇴 교사 모임이 있으면 빠짐없이 나가보는 것도 좋아요. 학교 얘기 지겨워 이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같이 고생한 동료들이니만큼 서로 공감해줄 수 있는 지점이 많거든요. 가족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집 안에서만 소통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밖으로 나가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게 은퇴 후 우울감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하며 우리 모두 은퇴하면 편하게 살 줄 알았다라는 환상을 한 번쯤은 가져볼 거예요.
특히 교직 생활은 시간이 정해져 있고 명확한 역할과 책임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은퇴 전에는 이 고생 언제 끝나나 하면서 편한 미래를 꿈꾸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정작 그 시간이 찾아오면 예상치 못한 벽과 마주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나 일정이 사라지면 무기력해지고 오히려 시간은 많은데 소득은 제한돼 있어서 답답해지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다 보면 인간관계가 서서히 끊기면서 외로움이 커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조금씩 준비를 해두면 생각보다 풍요롭고 보람된 인생 2막을 보낼 수 있습니다. 난 이제 은퇴했으니 책임에서 벗어났어. 라고 너무 안심하지 말고 시간과 돈, 그리고 관계를 어떻게 잘 꾸려갈지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려보세요. 남들 눈에는 와, 교사면 연금도 괜찮고 편하겠네라고 보일 수 있겠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또 전혀 다른 도전이 시작되는 시기일 수 있으니까요. 단순히 월급 대신 연금만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란 사실 은퇴하고 나면 더 절실히 깨닫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혹시 지금 막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해서 이거 내가 상상했던 거랑 다르네? 하고 당황하고 계시다면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작은 참고가 되길 바라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언제든 지금부터라도 나에게 맞는 루틴을 만들고 자금 계획 다시 세우고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길을 열어두면 됩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교사 출신 선배님들 그리고 예비 은퇴자 분들께 응원의 말씀을 전해요. 아직 길은 많고 인생 2막도 충분히 의미 있고 즐거울 수 있어요. 다만 편하게 살 줄 알았던 그 환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만 조금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더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여러분의 은퇴 생활을 설계할 수 있으니까요. 부디 새로운 삶의 무대로 들어서신 모든 분들이 자유를 누리면서도 삶의 보람도 찾고 또 주변 사람들과 웃음 나눌 수 있는 소소한 일상을 만들어 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